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처리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의 통치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이 존중받는 노동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와 또 수사 외압의 논란으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의 이 문제 근원도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물론 지금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컨대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로 2층에 올라가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걸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기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 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피워낼 외교 향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협력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전은 품격을, 보안은 철저함을 견지하고 새로운 한반도 외교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경주의 빛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진정한 국익 외교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은행만을 부각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정략적 주장과 발목 잡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K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 고위 군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간의 816건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 무인화 시스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방위산업이 단순 국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당 방위산업 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 방위산업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산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집을 여러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입니까?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독식한 자들이 급주한 국힘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특위위원 중 여러 명의 의원들은 경쟁하듯이 2채에서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표리부동한 부동산업자들은 서민의 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 저주를 주문하던 송원석 원내대표의 50억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 부동산 재벌 바이든 김은혜 부부의 200억대 강남 빌딩과 단독주택, 입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말하지만 발 밑에는 부의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제가 4천 돌파할 거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요. 금리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에이펙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제가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우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 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분투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존 LTV 70%를 유지한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핀 금융위의 세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27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계획 대비 50%로 감축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수도권 지역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것도 민생 경제 관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 때문에 생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가 지난 6.27 대책으로 5천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지원